꿈의 다이어트제로 불리는 이 약. 등장과 동시에 다이어트의 규칙을 바꿔버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까지 거론되며 이름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죠. 살을 빼는 약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다이어트 약이 됐을까요? 오늘은 다이어트의 판도를 뒤흔든 존재, 위고비와 눈맞아 보겠습니다. 위고비의 이야기는 의외의 발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약의 출발점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제2형 당뇨병 치료였어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는 혈당을 조절할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GLP-1 계열 약물 세마글루티드였습니다. 그런데 임상시험 도중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당이 안정되는 것과 동시에 참가자들의 체중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한 부수 효과라고 보기엔 일관된 결과였고, 연구진은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이 이어졌죠. 그 결과 평균 체중의 약 15% 내외가 감소했다는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다이어트 약들이 한 자릿수 감량률에 머물렀던 걸 감안하면 이 수치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계와 언론은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도 위고비로 쏠렸죠. 그렇다면 세마글루티드는 몸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까요? 이 약은 식사 후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GLP-1을 모방해 혈당을 조절하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추며 뇌의 식욕 중추에 이미 충분하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식욕이 줄고 포만감이 훨씬 오래 이어지는 거죠. 위고비는 이 성분을 주 1회 주사 형태로 체내에 전달합니다. 주사를 맞으면 약물이 혈액을 타고 전신에 작용하면서 식사량을 줄이라는 신호를 꾸준히 보냅니다. 덕분에 배가 빨리 부르고 식사 사이의 허기나 충동적인 간식 욕구도 확실히 줄죠. 중요한 건 이 감량이 단순한 의지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억지로 참거나 절식하는 게 아니라 식욕 조절 그 자체가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비만도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위고비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효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약이 등장한 시점이 결정적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체중 증가와 대사질환이 급증했습니다. 재택근무, 활동량 감소, 배달 음식 중심의 식생활. 비만은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에 불을 붙인 건 셀럽들의 위고비 언급이었습니다. 2022년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자신이 체중 감량에 사용한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과 함께 위고비를 직접 언급합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일론 머스크가 쓰는 약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킴 카다시안은 맥갈라에서 마릴린 먼로의 드레스를 입기 위해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했다고 밝히며 다이어트 방식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식적으로 위고비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미 할리우드와 패션 업계에서 GLP-1 계열 약물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셀럽들의 몸 변화 뒤에 있는 약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는데요. 이때부터 위고비는 단순한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체중 관리의 문턱을 낮춘 대중적인 다이어트 옵션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처방 대기 리스트가 생겼고 공급 부족으로 국가 간 물량 조정이 이뤄질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를 포함한 GLP-1 계열 약물 수요 급증으로 유럽 시가총액 상위 기업 반열에 올랐고, 이 회사의 성장세가 덴마크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죠. 약이 등장한 이후 변화는 의료 영역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번져갔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고칼로리 간식과 탄산음료 소비가 줄었다는 보고가 잇따랐고, 일부 식품 기업들은 GLP-1 시대를 전제로 한 새로운 제품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유통체인인 월마트는 식품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건강 웰니스 분야의 매출이 15% 이상 증가하는 트렌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네슬레는 약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든 사람들을 겨냥해 적은 양으로도 필수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전용 브랜드 비탈 퍼스트를 론칭하기까지 하죠. 이제 식품 기업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을 위한 영양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스케어 산업 역시 빠르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비만 클리닉과 원격 처방 서비스가 크게 늘었고, 체중 감량 이후의 유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심의 초점도 이제 얼마나 뺐는가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죠. 제약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내놓은 마운자로는 GLP-1에 더해 또 다른 식욕 조절 호르몬을 함께 자극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에서 위고비를 넘어서는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어요. 여기에 비만 치료용으로 출시된 젯바운드까지 더해지며 시장은 한 제품의 유행이 아닌 다수의 약물이 경쟁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주사제로 시작한 위고비는 이제 알약 형태로도 출시되며 치료의 문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죠. 다이어트는 더 이상 참아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을 통해 몸의 반응을 조절하는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아요. 메스꺼움이나 소화 불편 같은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고 비만 치료제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점 역시 함께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고비는 비만을 둘러싼 산업과 문화의 판을 완전히 새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비만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다이어트는 이제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한 번의 주사는 전 세계의 소비 구조와 몸에 대한 인식까지 흔들어 놓았죠. 위고비는 과연 지금의 화제성을 이어 꿈의 다이어트제로 자리 잡을까요?